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치지 않는 희망을 담은 따뜻한 문장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와 절망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주인공 메리벨의 경우엔 말이죠. 나쁜 아이는 흔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어느 교실에나 나쁜 아이들은 있었고 대부분 훈계와 교육을 통해 혹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처리들죠. 물론 일부는 결국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도 하지만요. 메리는 그저 그런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악마 그 자체였죠. 악마에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나 봅니다. 온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 메리는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영국 북부의 작은 공업도시 스코츠 우드. 이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서 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4살의 짧은 생을 마친 아이의 이름은 마틴 브라운. 마틴의 입가에는 타액과 피가 뒤섞인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틴의 죽음을 처음 알린 사람은 바로 메리였죠. 메리와 그녀의 친구 노마는 마틴의 이모를 시신이 있는 곳까지 직접 안내합니다. 마틴이 없어서 외로워요? 마틴을 위해 우는 건가요? 사건 현장에서 유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지던 메리는 다음날 마틴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틴을 보러 왔어요, 아줌마. 이제 우리는 마틴을 볼 수 없단다. 슬픔에 잠긴 채 마틴의 죽음을 설명하는 마틴의 엄마. 그 앞에서 메리는 갑자기 신이 난 듯 제자리를 돌며 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마틴이 죽은 건 나도 알아요. 난 그냥 마틴이 관 속에 누워있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한편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범인의 흔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마틴이 사망한 현장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약병을 근거로 약을 잘못 삼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며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마틴의 집을 찾아간 다음날 메리는 친구 노마의 여동생을 목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합니다. 때마침 노마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었거든요. 메리는 노마의 아버지에게 뺨을 얻어맞고 쫓겨나게 되죠. 실패로 돌아간 살해 계획. 메리는 이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녀는 노마와 함께 자신의 학교에 몰래 침입해 주변을 엉망으로 만든 후 이런 알 수 없는 메모들을 남기죠. 나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 살인한다. 조심해라. 우리는 살인자다. 쥐새끼 같은 것들아.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만 10세의 아이가 남긴 메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그녀의 노트에 다음과 같은 그림 일기를 씁니다. 토요일, 엄마가 노마와 언덕에 가서 놀라고 해서 같이 언덕에 올랐다. 이후 마가렛 거리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거기엔 가만히 누워 죽어있는 아이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틴 사건에 대한 평범한 일기죠.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묘한 점이 눈에 띕니다. 태블릿, 즉 알약이죠. 메리는 마틴의 죽음에 대한 일기를 쓴 유일한 학생이었으며 특히 경찰이 사인으로 추정한 알약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엉망이 된 학교를 보고 교사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며칠 후 학교에 새로 설치된 도난 경보기가 울려 메리와 노마가 순찰대원에 의해 붙잡혔을 때도 경찰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으로 간주해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메리는 친구 노마까지 공격합니다. 메리는 노마를 핥히고 눈을 발로 걷어차며 마틴의 시신이 발견된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깔깔깔 웃으면서 말이죠. 나는 살인마야. 그로부터 2개월 후 1968년 7월 31일 메리와 노마는 갑자기 사라진 동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던 여자아이에게 접근합니다. 혹시 동생을 찾니? 메리는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여자아이를 이끌고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으로 향합니다. 네 동생은 아마 저 블록 뒤에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곳엔 아무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정한 노마 덕분에 여자아이는 콘크리트 블록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에 의해 그곳에서 동생의 처참한 시신이 발견되죠.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사는 3살의 아이 브라이언 호우.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근처에서 발견된 가위로 머리카락이 모두 잘렸고 다리의 피부가 벗겨졌으며 성기 또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로 물든 알파벳 M자가 브라이언의 배에 새겨져 있었죠. 네, 예상하신 대로 M은 메리의 M이었습니다. 다만 M자의 필자는 일정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메리는 브라이언을 살해한 후 배에 N을 새기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마의 N이었겠죠. 하지만 그 후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새겨진 N을 다시 M으로 바꾸기 위해 난도질을 했다고 하죠. 자신의 범행을 노마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함정을 파놓았다가 다시 본인의 이니셜을 새겨 넣는 메리의 행동. 본인의 범행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더 앞섰기 때문일까요? 메리의 이러한 행위는 연쇄살인마가 스스로의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 보이는 전형적인 시그니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속옷이나 스타킹으로 재갈을 물리고 두 손을 뒤로 묶어 살해하는 시그니처를 보인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처럼요. 훗날 이 사건을 두고 노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메리는 그날 그 여자아이가 동생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어요. 메리는 브라이언을 죽이는 것보다 그의 누나가 시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꼈어요. 브라이언을 부검한 부검인은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달리 피해자에게 가해진 힘이 약한 것으로 보아 범인은 어린아이 같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메리와 노마를 불러들여 조사를 시작했고 혐의점이 메리에게 집중되자 메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한 소년이 은색 가위를 들고 브라이언을 데려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날 그 소년은 공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밝혀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은 매스컴을 비롯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범행 도구 중 가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로써 경찰은 메리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노마 또한 모든 건 메리가 저지른 일이라고 털어놓게 됩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메리는 매우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사는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당신 꼭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이건 세뇌 교육이나 다른 바가 없다. 지금 도청되고 있나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경찰 조사를 받는 10살짜리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능수능란하게 진술을 회피하죠. 또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희죽희죽 웃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수사관 도슨 경위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메리벨은 조사하는 내내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농담이냐 계속 웃었다. 며칠 후 브라이언의 장례식에 참석한 돕슨 경위는 그 자리에 함께한 메리에 대해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 아이는 관을 보고 서서히 웃기 시작했고 손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저 아이를 당장 잡아들이지 않으면 또 누군가 죽게 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결국 앞선 마틴 살해 사건까지 모두 메리의 범행인이 밝혀졌고 메리는 체포됩니다. 메리는 구류 중에 여성 간수에게 이러한 말들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게 좋아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바늘로 사람을 찌를 수 있잖아요. 브라이언은 엄마가 없어서 브라이언이 없어도 아무도 외로워하지 않아. 당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의사 닥터 얼토는 메리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남깁니다. 저는 아동 정신병 환자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메리와 같은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메리는 지나치게 똑똑하고 교활하며 위험합니다. 이 아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울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범죄를 저지른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메리의 교활하고 빠른 두뇌 회전은 재판 중에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판 중 메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변호사가 노마 쪽이 더 미성숙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더 똑똑하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인가요? 성인조차도 커다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마련인 법정. 심지어 본인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10살 아이. 메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아이였죠. 메리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메리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아이로서 사악하고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비정상적인 지능과 공포스러운 교활함을 지닌 소녀다. 다만 노마는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진 소녀로 악마에게 압도당한 희생양일 뿐이다. 교활하고 잔인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배심원단의 동정표조차 얻지 못한 메리. 다만 메리는 정신병이 있음이 인정되어 살인죄가 아닌 한정 책임 능력에 의한 과실치사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반면 노마는 두 건 모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직후 인터뷰에서 메리는 이런 말을 남기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살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언젠가 우린 모두 죽는걸요. 그녀는 수감 중 탈옥에도 성공합니다. 폭행, 살인미수, 위증, 2건의 살인, 사체 훼손과 탈옥까지. 고작 10대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해냅니다. 탈옥한 사이 그녀는 한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시 붙잡혀 들어온 후 그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점,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메리는 12년의 복역 끝에 가석방이 되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일자리를 얻고 대학도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죠. 하지만 그녀가 가정을 꾸린 후 한 마을에 정착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남의 아이를 둘이나 죽인 그녀답지 않게 그녀는 그녀를 욕하는 시위대 사위에서 자신의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며 아이를 감싸 안고 엄청난 모성애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1998년 그녀는 그녀의 삶을 회고하며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가 바로 그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매춘부였던 메리의 어머니는 원치 않았던 메리가 태어나자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저것 좀 치워버려. 그 후 그녀는 2년여간 계속해서 메리를 살해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소변으로 메리를 목욕시키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으로 모자라 그녀는 아예 대놓고 메리가 보는 앞에서 몸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죠. 심지어 성인 남성들이 메리를 성폭행하도록 하고 화대를 받아 챙겼으며 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녀는 4살을 난 메리의 다리를 손수 벌리고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항상 마약에 찌들어 있던 그녀였기에 메리는 굴러다니던 그녀의 마약을 집어삼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까지 겪게 되었다고 하죠. 그녀는 메리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메리에게서 온 편지를 신문사에 팔아 돈을 챙기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녀가 메리의 면회를 가는 때는 신문사에 팔 기사거리가 떨어졌을 때였다고 하죠. 메리의 아버지 또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수많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였으며 메리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무려 무장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니까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녀의 막장 인생 스토리는 단숨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희대의 살인마가 자서전 판매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에 영국 사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 또한 그녀를 공식적으로 비난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죄자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메리는 자서전으로 인해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이 가는 곳엔 언제나 시위대와 기자들이 넘쳐났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자신과 자신의 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국가에 청구한 메리는 여생 동안 법적으로 익명성을 보장받게 되고 현재 그녀의 손주까지도 익명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는 살인범 및 중재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를 메리벨 오더,
라고 부르게 되었죠. 2020년 현재 60이 조금 넘은 나이로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을 메리벨. 그녀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이웃집 부모와 아이들은 오늘도 잊혀진 살인마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겠죠. 메리는 악마로 태어난 걸까요? 악마로 길러진 걸까요? 아니면 악마의 씨앗으로 태어나 최적의 환경에서 일찍이 그 무시무시한 꽃을 피운 걸까요? 그 어느 쪽이라도 메리벨이 신분을 숨긴 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소름 끼칠 뿐입니다.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 어딘가, 오늘 당신과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은 누군가 또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악마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꽃을 피운 채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